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트박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이트박스가 어떤 라이트박스를 만들어 볼 거냐면 jQuery.com에 들어가셔서요. 플러그인을 보게 되면은 라이트박스라는 게 이미지를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썸네일 이미지가 확대가 되면서 좀 더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걸 라이트박스라고 해요. 뭐 명칭이야 뭐 이것저것 많겠지만 저는 라이트박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라이트박스는 많이 쓰이진 않는데 가끔 뭐 쓸 때가 있겠죠. 뭐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 이미지가 보여지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전에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래. 이미지에 대한 제목을 달아줄 거예요. 이거 뭐 똑같이 나오네요. 아, 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창을 줄이면은 여기서는 반응형은 안 되는데 저희는 반응형까지 한번 고려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필요한 게 jQuery.com에 있는 jQuery 파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jQuery에서 이쪽 2번 맨 위에 있는 다운로드 jQuery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하셔서요. 새 창에서 링크 열기를 하게 되면은 jQuery 파일이 이렇게 열리는데, 이걸 컨트롤 S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할게요. 여기다가 새 폴더로 JS 폴더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JS 폴더 안에다가 이 이름 그대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폴더를 미리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다가 CSS 폴더도 만들 거고, 그리고 이미지 폴더도 만들 거예요. 네. CSS, 이미지, JS, 그리고 작업 파일이 있어야겠죠? 인덱스 파일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index.html 이렇게 해놓고요. 느낌표 누르고 탭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기본적인 마크업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여볼 건데 K로 바꾸시고요. 일단은 CSS 아직 파일은 만들지 않았지만 CSS 폴더 아래에 style.css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JS 아까 그 로딩 시킨 거 있죠? 스크립트를 할 건데요. 우리가 다운받았던 그 스크립트를 로딩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JS 폴더 아래에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스크립트를 쓸 수 있는, 써야 하는 또 다른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놓을 건데, 이름은 아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JS 폴더 아래에다 만들 거기 때문에 JS 슬러시 common JS라고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JS에다가 new 파일 save, 아까 common이라고 만들었죠.
common.js 파일을 만들고요. CSS는 아까 스타일이라고 만들었어요. 스타일 CSS를 만들어 두겠습니다. 저장부터 하시고요. style.css 만드시고, 이제 CSS에다가는 언어 설정을 미리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이제 필요하겠죠? 네. 이미지는 제가 준비해 둔 게 있어가지고 그 이미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는 제가 다운받을 수 있게끔 블로그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미지 폴더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로딩이 됐는지. 만약에 로딩이 제대로 안 됐으면 에러가 떠요. F12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 이쪽 부분에 빨간색 에러가 뜨거든요. 로딩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네, 그걸 확인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라이트박스의 영역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아니지, 썸네일 버튼부터 만들어 두겠습니다. div 안에 이름을 하나 주고요. 썸네일이라는 div를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항목으로 보여주게 할 거기 때문에 목록 태그인 UL을 쓰고 li 안에 a를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썸네일 이미지를 로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이름을 한번 확인할게요. 네. 동영상이 잠깐 끊겼는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확인한 다음에 이 이름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고요. JPG 파일일 거예요. 제목이 될 얼트값을 그냥 타이틀이라고 할게요. 원래 의미에 맞게끔 잘 써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 저희는 이 부분을 읽어와가지고 제목을 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 이미지를 2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2개를 할게요. 포토1, 포토2. 세이브를 한번 해보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 썸네일을 클릭했을 때 주입 배경이 까매지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라이트박스가 생기고, 그렇게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아까 봤듯이 여기에 점 이런 거 좀 없애보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이미지 사이에 이렇게 뭔가, 여기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 여백도 다 없애버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초록색은 패딩이에요. 초록색은 패딩이고 붉은색은 마진. 네. 자, 이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F12 개발자 도구를 잘 보시면서 따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스타일 CSS에서요, 모든 여백을 지워두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여백이 지워졌죠? 하지만 이미지하고 이미지 사이에 뭔가 알 수 없는 여백이 생기는데, 이 여백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태그, 모든 이미지 태그에 어떤 값을 주냐면 vertical align-이라는 값을 줄게요. vertical align 속성에 탑이라는 값을 주게 되죠. 그러면은 이 알 수 없는 여백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스트이기 때문에 아까 점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이 점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스타일 타입, 이거만 쓸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논으로 해주게 되면은 그 알 수 없는 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정렬을 좀 할게요. 어떻게 정렬을 할 거냐. 오른쪽 정렬을, 이제 왼쪽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li들을 left 정렬할 거기 때문에 썸네일 부분이라고 주석을 달아 놓겠습니다. 썸네일 아래에 있는 UL 아래의 li들은 왼쪽으로 붙여라 하게 되면 왼쪽으로 붙죠. 근데 여기서 UL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끼리 이렇게 붙어 있으면 UL이 height 값이, 높이 값이 없어져 버려요. 보이시죠? 이게 너비 값, 이게 높이 값인데, 높이 값은 뭔가 요소를 담고 있으면 그만큼 자동적으로 알아서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높이 값이 없네요. 이렇게 되면은 다음번 요소를 쓰게 될 때 계속 이 위쪽에 붙여가지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UL이죠. 예. 아니, 그 전에 그냥 이건 빈번하게 쓸 거기 때문에 공통 클래스를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라는 공통적인 속성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줌 속성은 원래 확대 속성인데요. 1배로 확대를 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클리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클리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기다가 클리어라는 걸 주게 되면은 UL의 높이 값이 UL의 높이 값이 예, 다시 살아났죠. 근데 너무 붙어 있으니까 마진 값으로 조금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마진 레프트, 예, 라이트 한 10픽셀 정도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배경이 까매지는 거예요. 네. 그건 이따가 하도록 하기로 하고, 이제 마크업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썸네일이 될 썸네일 라이트 박스를 감싸게 될 백그라운드 BG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라는 거 뒷배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뒷배경을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확인해 가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라이트 박스에 대한 스타일 만들 건데요. 아까 이름이 lib bg였죠.
width를 100% 주게 되고 height를 100% 줍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면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디의 그거에 맞춰가지고 보디의 위드 값, 헤이트 값에 맞춰가지고 요소의 그게 크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냥 100% 하게 되면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 크기 값을 이렇게 주게 되죠.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근데 보디에 위드 값, 헤이트 값을 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줄 땐 줘야죠. 근데 드물기 때문에 지금 필요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 이 백그라운드가 나오게 할 거예요. 포지션이라는 위치 값을 주는 속성을 쓰고요. 그리고 이 속성 값으로는 고정 값을 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나오죠. 나오는데 얘가 맨 처음부터 나와 있어야 돼요. 얘를 클릭했을 때도 아예 싹 다 가려지고 나오게끔. 일단은 잘 안 보이니까 오파시티, 그러니까 투명도 값을 일단 먼저 한번 줘볼까요? 0.7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짝 투명해졌어요. 회색인 것처럼 보이지만 투명해진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위치 값인 위치 값을 쓸 수 있는 속성인 탑 속성을 0으로 맞춰두고 레프트 속성을 0으로 맞춰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투명이라는 게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탑 값하고 레프트는 지금은 안 쓸 거예요. 지금은 안 쓰고 아예 안 쓸 거예요. CSS에서는 스크립트로 쓸 건데 스크립트를 써가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항상 jQuery 파일이 로딩이 먼저 되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스크립트를 jQuery를 쓰기 전에 jQuery를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CDN을 먼저 로딩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JS를 작성을 할 건데 지금부터 JS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네. 펑션 모든 문서가 준비가 되면은 어떤 걸 읽어오느냐. 얘는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냥 먼저 필요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냅둘게요.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이 라이트박스의 위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iv 이름을 라이트박스로 해주고요. 이 라이트박스의 크기, 처음 초기 값의 크기를 한번 줘볼게요. width를 한 45% 미리 주고요. 그리고 색깔은 뭐 주지 않도록 하고 한번 이미지까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넣어주는 이 목록은 이제 그 라이트박스가 딱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막 화면이 이렇게 검해지면서 딱 나오는 맨 처음에 이미지가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게 라이트박스인데 이 라이트박스의 좌측 우측 버튼을 클릭하기 위해서는 목록 태그가 가장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한 개, 두 개 한 개 이상을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목록 태그를 활용하면은 더 괜찮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좀 목록 태그를 활용해서 할 건데, 이 UL은 li들이 이미지들을 전체적으로 다 감싸고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이미지가 총 2개였죠? 2개니까 이렇게 2개를 만들어 두고, 이미지 폴더 아래에 있는 이걸 불러오고, Alt 값인 타이틀 뭐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타이틀 2. 네, 이런 식으로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죠? 근데 얘까지 오파시티가 먹어버렸네요. 오파시티는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할까요?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어떻게 주냐, RGBA로 주는데, 검은색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00 000 000 이 부분을 0.7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사진은 이제 투명해지지가 않았죠? RGB라는 건 레드, 그린, 블루, 그리고 알파 값을 의미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두고, 라이트박스의 45%인데 라이트박스의 크기가 45%인데 지금 이걸 보면 45%가 아니죠. 라이트박스의 크기만큼, 이 크기만큼 이미지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크기만큼 이미지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럴 경우에 이미지를 이미지 사이즈를 100%라고 값을 주게 될 경우, 정확히 라이트박스의 크기만큼 이미지 사이즈가 딱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고, 얘 역시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를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아까 준비해 두었던 클리어라는 걸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lib, 라이트박스 아래에 있는 UL 아래에 있는 li들은 플로의 경계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플로의 경계를 하게 되었다고 해도 옆으로 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이미지들을 감싸고 있는 이 UL의 크기 값을 설정을 안 했기 때문인데요. 이미지가 사이즈가 유동적으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브라우저를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은 보이죠? 이미지들의 너비 값이 유동적으로 바뀌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값을 지정해 주기보다는 스크립트를 써서 값을 할당해 주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보게 될 경우, 일단 먼저 스크립트를 지금 한번 입혀 보도록 할까요? UL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가 슬라이드 되려면은 레프트 속성을 쓰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레프트 속성을 쓰려면은 일단 포지션 값이 있어야 되겠죠? UL에 포지션 값을 앱솔루트 좀 띄워줍니다. 근데 이제 이 lib에
띄워줬으니까 이제 방방 뜰 거예요. 근데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포지션 릴레이티브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고 이 lib는 이미지가 하나만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이미지 하나에 대한 크기 값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미지가 몇 개가 들어가든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그 이미지들을 다 감쌀 수 있는 크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얘보다 크기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지는 부분에 대한 걸 오버플로우 히든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네, 여기다가 오버플로우 히든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요. 이 lib에 대해서 이제 위치값을 잡아야 되는데 릴레이티브로 잠깐만 한번 탑을 한번 줘볼게요. 탑 10픽셀 사라지네요. 앱솔루트를 줘볼까요? 탑 10픽셀 그래도 사라지네. 아니구나. 잠시만요. 왜 사라졌을까? 포지션으로 띄웠기 때문에 아래로 깔려버린 것 같아요. 이걸 한번 Z인덱스로 좀 높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뜨네. 포지션을 이렇게 줬으니까 위치 값을 다시 한번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왜 안 나올까요? 오버플로우가 히든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잠시만 이 오버플로우를 먼저 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Z인덱스를 다 빼버리고 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그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이 녀석을 중앙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문서가 준비가 완료되면은 일단 변수를 선언을 할게요. 라이트박스의 위치값을 나타내는 W는 어떠한 걸 불러오느냐. 브라우저가 로딩이 되자마자 라이트박스의 가로 크기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콘솔 창에다가 확인해 볼게요. 624가 나오죠. 그리고 이 라이트박스의 가로값을 li의 크기랑 동일해야 된다고 했죠. 보여지는 이미지의 크기만큼 똑같아야 되니까.
네, li의 값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걸 복사해서 이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li를 클릭하게 될 경우 이 부분이 스크립트가 들어간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주석을 해서 보게 되면은 li에 지금 윌라인으로 값이 안 들어가 있죠. 근데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윌라인으로 값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값을 또 한번 잡아줘야 되는데 변수 하나 더 만들고요. 이번에는 이 lib의 세로 값을 만들어 볼게요. 이거 이렇게 왜 하는지 왜 하는 거냐면은 라이트박스가 항상 이렇게 가운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를 크기를 이렇게 하더라도 항상 가운데에 있게끔 하려고 해요. 근데 반응형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콘솔 창으로 확인할 건데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b의 헤이트가 5번째 줄이죠. 0으로 나와요. 이 말은 뭐냐? 이거 읽히고 그 다음에 이걸 읽히는데 이게 지금 헤이트 값이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을 li에 먼저 로딩이 끝난 다음에 집어넣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네요. 이 부분은 일단은 구석 처리해 두고요. UL에 대해서 이 li들을 감싸고 있는 UL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먹여볼 건데 이 UL은 li의 전체 너비 값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한 개가 100이다 치면은 아니 한 개가 100이다 치면은 그게 총 4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UL의 너비 값은 400의 픽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려면은 이렇게 한번 해주고요. width를 lib 더블 그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서 막 이미지가 2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확장성이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딱 들어가긴 했는데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확장성을 고려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의 총 개수를 알면 좋겠죠? li가 총 2개예요. li를 총 개수를 알 수 있는 건 length라는 게 있습니다. 이 length에 읽어온 가로값을 곱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들어가지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주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생각을 다 잘못했나봐요. 이 선택자를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헤이트 값을 읽어보죠. li의 헤이트 값을 그 헤이트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h 값은 이렇게 된다. 이걸 그냥 위쪽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순서는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순서 상관이 있네요, 진짜. 595가 되면 안 되겠죠? 보세요. 헤이트 값이 397 나와야 되는데 595는 아직 그 li가 아직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두 개를 이렇게 세로로 합친 값이 세로로 합친 값은 아니구나. 아무튼 595는 세로 값이에요. 근데 값이 틀리죠? 그렇다면 아까 순서를 원래대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397. 아까 왜 이렇게 나온 거지? 잘 모르겠네. 네. 읽어와졌죠? 네. 이 부분은 그냥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뭐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lib를 가운데로 옮길 거예요. 라이트박스가 되는 부분을 가운데로 옮길 건데, 당연히 라이트박스를 가운데로 옮기기 위해서 라이트박스 선택한 거죠. CSS로 객체 리터널 방식으로 여러 속성을 넣어줄 거예요. 일단은 CSS가 먼저 좀 필요하겠네요. 탑을 50% 주고요. 레프트를 50%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0% 떨어진 값인데 얘가 이만큼 와야 되고 위로 이만큼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라이트박스가 중앙에 딱 위치되겠죠? 네. 자, 그렇기 위해서는 마진 탑과 마진 레프트가 필요할 건데 이렇게 나오네. 값을 어떻게 주느냐? 마진 탑 값은 아까 그 li의 그러니까 현재 읽어온 lib의 가로값에서 가로값만큼 빼주게 되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게 딱 반만큼만 이동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줍니다. 위로. 네, 위로 나눠주게 되고 그 다음에 레프트를 탑 값은 h가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얘도 음수값을 나눠주게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가운데로 오게 되죠. 예, 얘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냥 가운데가 되겠죠. 그리고 한번 오버플로우 히든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라지면 안 되지.
오버플로잉 히든을 풀었더니 아예 사라져 버리네요. 한번 콘솔 창을 확인해 볼게요. 세로값이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하나 더 만들어 두겠습니다. 세로값을 강제적으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ib의 height 값은 이거랑 같겠죠? 이렇게 넣어주면 오류가 떴어요. 아까 쉼표를 하나 안 했다. 자, 이런 식으로 뜨게 되죠. 근데 이게 아직 반응형까지 고려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맨 먼저 이 부분을 함수 처리를 할게요. 함수 이름은 라이트박스 오픈이라는 함수 이름을 가지고 그냥 이걸 이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브라우저가 시작하자마자 이 라이트 오픈을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즈가 사이즈가 변경이 된다면 이렇게 나오면 복잡하죠. 이렇게 된다면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호출시켜 줍니다. 네. 크기는 줄어드는데 시작하자마자가 문제가 있네요. 시작하자마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아니지. 어디 보자. 이 부분. 브라우저가 시작하자마자 이게 바로바로 되면 참 좋은데 잠깐 이 부분을 아예 빼버리고 여기다가 줘보도록 할게요. 혹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레이트 값은 여기다가 옮겨놓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네. 이 UL에 대한 힌트 값이 없어서 그런가? 점 동작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놓고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면 똑같네요. 왜 이럴까?
이게 없었을 땐 잘 됐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 얘를 네, 먼저 하니까 되네요. 먼저 하니까.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뭐지? 또 안 되네. 근데 지금 이게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바로 실행시키는 것보다 썸네일을 클릭했을 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말 나온 김에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썸네일에 있는 URL에 A를 클릭했을 경우 일단은 먼저 A가 블록 속성이 되어 있어야지 영역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논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뜨는데 이 옆쪽에서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A의 크기를 볼게요. 크기를 보면은 이미지만큼 크기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죠? A가 inline 속성이라서 그래요. A가 지니고 있는 값만큼 늘어나지지가 않는데 이 부분을 디스플레이 블록 처리하게 되면은 예, 늘어나 있죠. 예. 일단은 맨 먼저 LIVBG가 보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블록 눈 처리해 볼게요. 그럼 안 보이겠죠, 아예. 쭉 클릭했을 때 이것이 인덱스 번호를 그 이미지의 인덱스 번호랑 일치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반복문을 돌려주면서 이 이미지에 대한 인덱스 값과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 대한 인덱스 값과 이 이미지에 대한 인덱스 값을 한번 일치시켜 보도록 할게요. 반복문을 돌면서 반복문을 설정해 주는데 디스에 어떻게 해줄까? attr 속성으로 데이터 인덱스를 넣어주는데 여기다가 인덱스라는 걸 주게 되면은 값으로 인덱스라는 값을 얻게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0, 1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하나의 객체예요. 객체는 그 배열로서 이렇게 jQuery를 사용하게 되면은 배열 객체로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순번을 0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총 두 개가 있으니까 0, 1,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겠죠. 이 친구도 돌았으니까 이 그림에다가도 이 그림에다가도 이제 순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림
li가 낫겠죠? li에 EACH 반복문을 돌면서 똑같이 해주게 되면은 먼저 확인해보고 들어갔죠?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li에다가 li에다가 안 들어갔네요. libul에 EACH 인덱스라는 매개 변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 A를 클릭했을 때 딱 해당되는 이미지가 딱 보여야 되거든요. 딱 해당되는 이미지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덱스 값을 이렇게 읽어온 거예요. 바로 해당되는 이미지.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클릭했을 때 읽어와야 될 건 얘의 인덱스 값을 읽어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준 거고요. this의 이것의 인덱스 값을 갖고 옵니다. 그 콘솔 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수에다 저장해 놓을게요. sum 인덱스 sum i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것을 한번 호출하게 되면 클릭했을 때 몇 번째 이미지를 클릭을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일치시킬 거예요. 이미지하고 똑같이 일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 녀석이 클릭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보여야겠죠? libbg를 지금 안 보이게 해놨죠. 이렇게 디스플레이론으로 얘를 보여지게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페이드 인 하게 되면 그런다가 딱 보여지게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안 보여지네요. 페이드 인 하면서 펑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죠. 근데 뭔가 안 예쁘네요. 얘도 같이 페이드 인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우고 이 부분 CSS 조금 바꿔볼게요. 이제 body 바로 아래에 있는 libbg body 아래에 있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니다. 아래에 있는 libbg 아래의 모든 걸 디스플레이 논 시켜놓고 보게 되죠. bg를 제외한 모든 게 안 보이게 되겠죠. 이 디스플레이 런을 bg에다가도 주게 되면 안 보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선택자로 아까 여기에 했던 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클릭했을 때 lib bg가 지금 페이드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놓고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왜 안 될까요? 잘못했네요. 그리고 얘를 호출해 주게 되면은 똑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되네요. 그러면 그냥 한번 영역을 새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div로 감싸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지만 얘도 눈을 풀어주고 아까 봤던 lib 랩을 이렇게 그리고 이 lib 랩이 클릭을 했을 때 lib 랩의 모든 것 lib 랩을 가리는 게 아니라 lib 랩의 모든 걸 놓은 페이드인 이렇게 하게 되면 와 리사이즈가 되었을 때 이렇게 호출이 되는 페이드 되면서 얘를 미리 호출해 둘까요? 이렇게 여기다가 호출을 해 두게 되면 잠시만요. 이것은 다음 편에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선택자 하나가 잘못 잡혀져 있어가지고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요. 이 선택자 하나를 풀고 시작을 하게 될 경우
예, 이렇게 페이드 인 되면서 나오죠. 라이트 박스도 동시에 페이드 인 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바로 아래에 있는 거, 맵의 바로 아래에 있는 거만 뭐 보여주겠다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좋고, 그렇게 된다면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다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게 가장 괜찮은 방법이에요. 생각해보니까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네, 일단은 창 크기도 한번 줄여보고요. 네. 나중에 미디어 쿼리만 입히기만 하면은 라이트박스 반응형 되는 거니까 이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이전 다음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LIB가 지금 포지션이 릴레이티브 되어 있죠. 이거의 기준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뭐 div라도 만든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주고요. A 샵 img ptn left.png 이전 다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가 틀렸나봐요. 이미지 img를 빼먹었네. img 아까 뭐 엄청 크게 나오죠. 잠깐 나왔지만 이 img의 크기를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됐었죠. 여기에 들어가는 A들은 디스가 디스플레이가 블록이고 포지션은 앱솔루트. 이 앱솔루트 한 이유는 위치를 또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값 50픽셀, 세로값 50픽셀을 주게 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겹쳐져서 나오죠. 그러면은 반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탑을 50으로 줄게요. 탑을 50% 주고, 네, 반만큼 떨어져서 나왔죠. 근데 마진 탑을 25 픽셀로 하게 되면 정확하게 반 위치로 이동이 됩니다. 레프트는 여기 있어야겠고 라이트는 저기 있어야 되는데 클래스 이름을 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못 알아보니까 클래스 이름을 레프트, 클래스 이름을 라이트로 줄게요. 그래서
뭐 레프트는 진짜 레프트가 0이고 라이트는 그리고 라이트는 진짜 라이트가 0이고 이게 되면은 클릭했을 때 딱 위치로 이동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누르게 되면은 그 기본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A 태그의 기본 이벤트가. 그것을 한번 방지를 하기 위해서 클릭했을 때 이벤트 객체를 사용하겠다라는 걸 씁니다. 프리벤트 디폴트 라는 걸 하게 되죠. 그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선택자를 써주는데 라이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측으로 다 다음 사진이 보여져야겠죠. 퍼미션 프리벤트 디폴트를 이렇게 해주고요. 이미지가 애니메이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UL이 그러니까 다음 이미지가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감싸고 있는 UL을 감싸고 있는 이 UL을 옆으로 밀어버릴 거예요. 그럼 다음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겠죠. 감싸고 있는 이미지 이 UL을 좀 애니메이트로 밀어버릴 거예요. 레프트를 어떠한 값을 주느냐 다시 한번 값을 읽어와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네요. 위드스를 이렇게 위드스의 값만큼 대신에 음수값으로 양수값이면은 밀어버리고 음수값이면 땡겨버리게 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생겼을 때 하나의 조건이 만족을 했어요. 하나의 조건을 만족을 했으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콜백 함수를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이 UL에 대해서 this가 되겠네요. this의 CSS를 left를 0으로 만들어 주면은 클릭을 했을 때 그래서 에러가 뜨는데 잠시만요. this.left를 0 쉼표로 해줘야 됩니다. 했을 때 이렇게 계속 에러가 뜨면은 안 되는데 잠깐 제가 좀 헷갈려서 그래요. 아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this 대신에 이걸 넣어주게 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안 되네요.
예, 감싸주니까 되네, 문자. 그 다음에 넘어갔으면은 넘어간 게 뒤로 가야겠죠? this의 find 자식 요소 중에서 이 li가 첫 번째 li가 뒤로 가라. insert 부터 뒤로 가라. 어디로? 현재 이것의 last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롤링이 잘 되네요.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죠. 이 부분을 싹 지워주고 위에 CSS를 먼저 이만큼의 값을 미리 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것의 이렇게 했으니까 맨 뒤에 있던 게 다시 맨 앞으로 오게 될 경우에는 이 애니메이션이 띠같이 반복이 되면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걸 맨 앞으로 보내면은 last를 first로 바꿔주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fter를 before로 세이브한 다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지금 바로 끊겨서 보이네요.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레프트 부분을 0으로 맞춰놓고 확인을 해보면은 되게 까다롭네요. 이게 뭐라? 선택자를 안 해줬구나. 햄버거가 나와야 되는데 햄버거가 안 나오네. 잠시만요. 교수의 마지막을 앞으로 보내줘라. 어디에 앞으로? 퍼스트. 맞는데. 아, 디스가 아니죠, 참. 이 디스가 문제가 됐었네요. 여기서는 요게 이렇게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클릭했을 때 그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이미지를 클릭을 했을 때 항상 같은 이미지가 나오죠? 이건 두 번째 이미지를 클릭했는데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 첫 번째 이미지는 당연히 이 이미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 순서를 옮겨 볼 건데, 먼저 저희가 그 스크립트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스크립트 수정을 하는데, 이 부분을 선택자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 내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클래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add 클래스를 추가해 줬는데 img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라이트박스를 의미하는 이 부분을 넣어주고 img라고 할게요. 플러스 이 인덱스의 번호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lib 이미지의 0번,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클릭했을 때 바로 그 이미지가 나오도록 한번 스크립트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콘솔 부분을 지워주시고요. 네, 여기다가 그 스크립트를 넣어주는데 맨 먼저 이 부분을 저희가 읽어왔잖아요. 선택자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ib ul 안에 li를 선택자로 잡는데 선택자는 클래스 이름이 되겠죠. 이 부분이 lib 이미지 플러스 아까 요 읽어온 걸 찍었던 그 읽어온 번호를 입력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맨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어디 앞으로? 가장 맨 처음에 있었던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서 first로 바꿔주게 되면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첫 번째 이미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집었을 때 두 번째 이미지가 나오죠. 코드창을 확인해 보면은 이것을 찍었을 때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찍었을 때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클릭했을 때 이제 이것을 사라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이트 박스를 사라지게 아주 간단하게 사라지게 할 수 있으니까요. 사라지게 하는 부분은 그림을 클릭했을 때 사라지게 만들어 볼 거예요. LI를 클릭했을 때 펑션 펑션 랩 전체가 페이드 아웃이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을 복사해서 페이드 아웃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했을 때
이 부분 다시 클릭하게 되면 사라지죠. 사라집니다. 클래스의 변화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클로즈 버튼을 만들면은 되겠네요. 클로즈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ib에 그 아랫부분에다가 클로즈 버튼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div 네. 여기다가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스 이름을 클로즈 만들고요. 이미지가 따로 없으니까 그냥 글씨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클로즈가 여기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이 위쪽으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에서 이 부분에 있는 걸 클로즈 버튼을 탑 0, 라이트 0으로 만들어 놓으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탑이 0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마진탑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군요. 마진을 그냥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 클로즈 버튼이 제대로 들어가 있죠. 네,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이제 이 클로즈 버튼을 눌렀을 때 얘도 같은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되죠. 그리고 이 배경을 클릭했을 때에도 사라지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배경이 되는 부분이 libBG였죠. libBG. libBG를 클릭을 했을 때 똑같이 페이드 아웃이 돼야 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두 개의 부분을 주석 처리해 놓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한번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if 만약에 지금 클릭했던 이벤트의 타겟의 이름이 클래스 이름이 libBG와 같다면
이 부분을 실행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안되죠? 역시 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클릭했을 때 잠시만요. 이 부분을 문자 처리해 놓고요. 네, 잘 되죠? 이 부분 눌렀을 때도 아까 꺼졌는데 지금 안 꺼지고, 이 부분 막아놨기 때문에 당연히 안 돼요. 휴지를 클릭했을 때 사라지죠. 네, 이 부분의 주석을 다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되죠? 네,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미디어 쿼리를 좀 적용을 해가지고 창이 좀 작아졌을 때 이 녀석이 적어도 한 90%를 좀 차지하게끔 바꿔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코드 하나만 입력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 CSS로 넘어가서 골뱅이 미디어 스크립 엔드 조건을 적어줘야겠죠. x 위드스 한 700 픽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색깔이 바뀌면서 미디어 쿼리를 쓸 수 있게끔 바뀌어지죠. 어떤 걸 바꾸느냐, 그 45%라고 지정해 놓은 게 있죠. lib 이 녀석의 가로값을 95%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은 클릭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700 브라우저의 가로 너비가 700 픽셀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반응경까지 고려가 된 라이트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다시 45%로 크기가 늘어나게 되죠.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그 마지막으로 빼먹었던 게 있었는데요. 이미지에 제목을 나타내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크립트 돌아가셔서요. 아니, 마크업으로 돌아가서 타이틀에 해당되는 걸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2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H2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요 바로 위에다가 H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타이틀이 들어가기 때문에 클래스를 굳이 안 줘도 상관없지만 안 주고 할게요. 스타일에서 이제 이 H2에 대한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ib 바로 아래 H2는 일단은 포지션으로 앱솔루트 띄워보고요. 탑 0 그리고 레프트 0을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글자를 아무것도 안 넣었기 때문에 영역에 대한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위드스를 한 100 정도 주고 헤이트를 한 10픽셀 정도 줘가지고 영역을 확보해 놓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클릭하게 되면은 잠깐 나왔다 사라지네요. 한번 엘리먼트가 어디에 지금 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Z인덱스 값을 조금 높여야 될 것 같네요, 진짜. 1 정도로 올려놓겠습니다. Z인덱스를 1 정도로 올려놓고요. 그리고 이제 영역이 제대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위드스랑 헤이트를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도 지우겠습니다. 대신에 폰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폰트 웨이트를, 폰트의 굵기를 좀 굵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2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을 클릭했을 때 이 부분이 되겠죠. 이것을 클릭했을 때 맨 처음에 있던 먼저 H2를 선택을 해야겠네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선택자로 잡아주시고요. H2의 선택자를 잡았고 여기에 내용으로 맨 처음 들어가 있었던 이 녀석의 맨 처음 들어가 있었던 이 녀석보다는 맨 처음 들어가 있었던 이 녀석의 속성 중에서 자식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find i에 무시하면 자식이 선택이 되겠죠. 자식 이미지의 속성 값 중에서 alt 값을 읽어옵니다. 읽어온 것을 h2 텍스트 값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당연히 오른쪽으로 클릭했을 때에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클릭했을 때에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클릭을 했을 때 alt 값이 이렇게 들어갔죠. 뭔가 어색하게 바뀌네요. 라이트를 클릭을 했을 때가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이 부분을 움직이기 전에 미리 바꿔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동작을 하죠. 예, 이것으로 반응형 라이트박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